중요한 공모전이냐 아니냐를 판정 짓는 거는 얼마나 그 심사진이 좋은 심사진인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이 정도 규모의 심사진을 매해 이렇게 여는 공모전이 그동안은 없었고, 전반적으로 13년에서 14년에 발굴된 남산 한양도성 유적지를 구축을 기반으로 해서 재해석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한양도성의 본질은 사선으로 쌓여져 있는 마감재와도 같이 기대고 있는 돌,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그 이면의 흙 덩어리와 파쇄석입니다. 저는 이 본질을 텍토닉한 목구조로 치환하는 재해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쓰러질 듯 기대는 석축,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목구조가 하나의 구조 단면이 되어서 이것을 한양도성 유적 추정선을 따라서 대체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했었습니다. 사실 한양도성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평상시에는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되게 과장되고 과격하게 드러낸 목구조를 통해서 내부에 들어서게 되면은 모든 부재들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 기이함, 낯섦, 어색함, 이러한 감정들이 있어야 사실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래야 구축으로 그 기이한 형태의 이유를 유추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축적인 본질을 마주하게끔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외부의 레퍼런스를 보는 것 이전에 이게 졸업 작품으로서 어떤 티시스를 던지는 것이 중요해서, 사실은 제 작업들, 이전의 작업들을 정리하면서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것에 되게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지난 작업들을 객관적인 시점에서 분석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연결을 지을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내 자신이 구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구나를 이제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일단 처음에는 보편적인 방식처럼 메스를 얹히고 덩어리들을 배치하는 거에서 설계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먼저 만들고 구축이 그것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인식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설계가 2주, 3주 지나고 나서 다시 설계를 뒤엎었고요. 다시금 지금 프레젠테이션 했던 것처럼 도성의 구축적인 특징들을 제가 면밀히 관찰하고 단면을 먼저 설계한 다음에 그거를 대지에 적용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건축은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매 학기 수업을 하면서 동일한 대지, 동일한 용도,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다른 건축물들을 얹히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은 비슷한 안들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설계안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 건축 설계를 하는 과정 자체가 점차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3회차가 되면서 이 상이 되게 유명해졌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저 역시도 되게 수상을 하고 싶었었고, 이게 가지는 의미는 사실 동시대의 가장 유명한 건축가분들로부터 크리틱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되게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졸업 설계를 할 때는 사실 발표 시간이 저희 학교는 1분 30초였고 크리틱도 뭐 한 3분 4분 하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나눌 시간이 사실 저희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충분한 시간 동안 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되게 소중했고요. 사실 어떤 공모전이 중요한 공모전이냐 아니냐를 판정 짓는 거는 얼마나 그 심사진이 좋은 심사진인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이 정도 규모의 심사진을 매해 이렇게 여는 공모전이 그동안은 없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적지 않은 상금도 그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다른 학교의 학생들의 작품을 그냥 그 전에는 졸업 전시회를 가서 보기만 했었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단순히 놀라움을 넘어서 정말 진짜 충격을 받는 그런 작업들도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현대사회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관심사에서 시작해서 뭔가 쉴 수 있는 방법, 진정한 휴식이 뭔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되게 정량적인 단위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진짜 휴식이 아닐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 그를 위한 방법으로는 뭔가 목적 없는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호텔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호텔, 특히 바다에 있는 호텔을 가면 보통 바다를 반대쪽으로 복도가 있고, 그다음에 바다를 볼 수 있는 뷰가 많은 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살게 한 호텔에서는 물론 바다 뷰를 가진 객실 타입들도 있지만 바다를 끼고 육지를 볼 수 있는 뷰도 있고, 그냥 수평선을 볼 수 있는 뷰도 있고, 육지를 보는 뷰의 방들이 이렇게 있고, 이런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재밌는 복도들이 이렇게 뭔가 순환한 그런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이 호텔에 도착하는 그런 갯벌 위로 걷는 길에서부터 산책하는 재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품의 시작이 이제 호텔을 가면 보통 쉬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정해진 시간 약속들이 있어요. 뭐 조식 시간 정하러 일찍 일어나야 되고, 체크인 시간 맞추러 가야 되고, 체크아웃 시간 맞추려고 밥 먹고 빨리 이렇게 짐 싸고 이러면서 뭔가 그 다음 날까지 뭔가 푹 쉬는 느낌? 이런 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에 떠오르고 잠기고 하는 길들을 보면 이 적용된 그런 것들이 적용된 호텔에서는 뭔가 길이 아직 없네. 이따가 물이 좀 빠지고 길이 생기면 천천히 나가야겠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는 굉장히 나이브한 아이디어가 있고, 여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되게 저기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 여기서 한번 마음 편하게 쉬고 현실로 돌아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제상 뭔가 엄청난 언급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호텔이 변화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는데, 뭔가 그런 건 되게 상상해야 되잖아요. 뭔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어떤 부분은 교체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곳을 어떻게 쓰게 될까라는 건 정말 순전히 제 상상의 몫이었는데, 그거를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됐어서 뭔가 만약 여기 이런 게 없어지고 뭐 이런 게 새로 생기고 이러면은 만약 나라면 여기를 이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걸 생각하고 표현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학교 처음 왔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다가 대학에 와서 좀 놀고 싶고 그래서 좀 많이 놀았는데, 2학년 때 설계 스튜디오 선생님을 만나고 그분한테 배우는 게 너무 새롭고 재밌어서 이거 잘하는 게 좀 멋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약간 매진하게 하고 뭔가 이거를 계속 하고 있으면 뭔가 제가 집중력이 굉장히 약한 편인데 뭔가 몰입할 수 있게 하는 대상이고 생산성이 있어지는 기분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 3회차 대회인데 1, 2회차에도 정말 친한 친구들, 후배들이 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열심히 하고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만으로도 사실 좀 어느 정도의 프라이드가 생기는 일인 것 같고, 그 와중에 수상을 하게 돼서 사실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주제는 창신동 마을극장입니다. 창신동의 어떤 단절된 장소성을 회복하고자 극장 공간들을 좀 넣어서 어떤 새로운 창신동만의 문화시설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트가 개방감을 정말 많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일단 여기 되게 고밀도 주거지역이라서 좀 어느 한 부분의 그 사이트 대상은 좀 더 열려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오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쨌든 저의 설계 의도가 연결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가 딱 들어막혀 있는 그런 메스들로 구성을 하면 저의 의도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런 개방감 그리고 연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게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절개지를 보시면 되게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강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좀 묻히지 않아야 한다고도 생각을 했고 어쨌든 이 지역만의 장소성,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또 어떤 한편에서는 제가 여기에 설계한 공간이 또 묻히면 안 된다 해서 이 두 가지가 좀 이렇게 마주보고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게 이 사이트 전체적으로 좀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내부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상부층에 있는 공간은 사실 되게 큰 어떤 열린 보이드 공간으로서만 제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는데 그 밑에 부분에서 절개지면을 따라서 메스가 관입이 될 때 메스와 메스가 부딪히면서 생기는 어떤 전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서 여기 동선을 푸는 데가 사실 정말 어려웠고 특히나 공간이 막 넓은 메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 다양한 공간과 이용자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다양하게 연출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스케치를 하고 메스 스터디도 정말 많이 하면서 고민이 가장 많이 담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건축을 하게 된 계기는 그냥 정말 막연하게 건물을 짓고 싶은 생각을 원래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는데 건축이라는 분야가 사실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대학교에서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이나 건축적 요소를 사용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고 뭔가 저랑 되게 잘 맞기도 했고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부분도 있으면서 어떤 구축해 나가는 과정들이 저한테 되게 흥미롭고 정말 매력 있다고 느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신영에 수상을 하게 된 것도 정말 기뻤는데 특히나 어제 그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좀 더 다양한 작품들,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특히나 제가 했던 작품에 대해서 피드백을 조금 더 많이 받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어서 그 부분도 좋았는데 제가 다른 작품을 봤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시선과 또 다른 분들이 갖고 있는 시선들이 사실 같은 부분들도 있고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점들을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또 들으면서 많이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연의 언어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자연을 인간의 방법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방식 그대로 최대한 있는 그대로 즐기고자 하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사실 이 건물이 친절한 건물은 아닙니다. 뭐 주요 코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곳은 돌아서 가야 되고 계단을 무조건 거쳐야 가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이런 훌륭한 자연 속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사람들이 다니게 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걸어보고 계단을 올라가보고 램프를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옆에 보이는 숲과 바다를 보면서 마치 산속에 있는 것 같은 정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조도 보면은 대부분의 장소들은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큰 공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조금이나마 다 기울어져 있는데 그런 바닥의 불균형함이 그런 중력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사람들이 항상 뭔가 좋게 말하면 이색적이고 안 좋게 말하면 어색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 건물의 형상 자체는 파도를 막 의도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형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산세가 되게 다이나믹하고 뭐 동선도 일부러 약간 더 다이나믹하게 짜고자 한 것도 있어서 어쩌다 보니 이런 형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모형을 만들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컨셉 자체가 자연을 자연의 본연의 그대로 즐기자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고 또 이거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방법도 최대한 본연의 것에 가깝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건축과 모형 치고는 되게 너무 사실적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디오라마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교수님은 그냥 나무 하얗게 해라, 산도 하얗게 해라, 바다를 굳이 해야 되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뭐 졸업 작품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힘들었지만 최대한 표현을 있는 그대로 하고자 했고 심지어 막 전시할 때는 숲 향이 나는 그런 향도 뿌리고 파도 소리도 들리게 하면서 최대한 이 사이트에 직접 들어간 느낌을 주고자 했습니다. 결국에 건축이라 함은 사람이 결국 느끼고 뭐 우리가 새처럼 조감도처럼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아이 레벨에서 그 안에서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고자 이제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투시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건축은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뭐 건축가라는 직업도 그렇고 건축과라는 학과도 그렇고 절대 쉬운 학과는 아니고 무언가 확실한 리워드가 보장된 그런 과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상상을 하면서 이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다고 상상을 하고 결국 나중에는 직업이 돼서 그것을 실제로 구현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 하나를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참으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낭만적인 학과이자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사실 신영문화재단의 건축문화상은 이제 3년 차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다른 공모전들에 비해서 물론 상금이 큰 것도 있지만 하지만 사실 저는 이 공모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진 않았는데요. 뭔가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없이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쁜 게 지나가고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꿈을 꾼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어제를 회상해 보면 되게 평상시에 볼 수 없는 건축가들과 볼 수 없는 다른 학교의 이제 훌륭한 학생들과 이제 같이 같은 공간에서 이제 시간을 나누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고
또 이런 자리에 이렇게 수상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라고